안녕하십니까. 다음에 한PD입니다. 잘 지내셨어요? 지난주인가 그 뉴스에 지금 장마철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비가 안 와요, 서울에는. 근데 이제 그 일본하고 중국에는 굉장히 그 지금 장마에 비가 많이 내리나 봅니다. 어저께 그저께는 이제 일본 쪽 피해 상황들이 사진으로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. 굉장히 심각해요, 보니까. 그 일본을 좋아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뭐 화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 자연의 이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. 근데 우리나라도 오늘 내일 정도 지나고 나면 모레부터 또 비가 많이 이렇게 쏟아진다고 그러니까 다들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. 저도 물론이고요.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단이라고 하는 소설의 그 주인공 민정함 선생님의 그 영상을 찍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여기 그 화면 이쪽에다가 제가 그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. 이거 해본 지가 좀 오래돼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다 달아 놓겠습니다. 그거 한 번씩들 보시면 삶의 뜻밖의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한 번씩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시고 거기 이제 구독 또 가입해서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그러면 저도 지금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어요. 한번 인터뷰하면서 그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고 제 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영상 보시고 같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또 영상을 찍으러 가요. 내일 찍어가지고 편집하고 이러면 이제 다음 주에 2편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. 저는 말이죠. 어저께 그 안과를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. 안과를 쭉 다니다가 뭐 일주일 후에 오라, 보름 후에 오라 이러다가 드디어 한 달 후에 오라는 얘기를 듣고 그 한 달이 이제 어저께였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 가서 이 눈을 제가 백내장 수술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안에 이제 렌즈를 박아 넣었는데 그 렌즈가 뭐 돌아다니는지 어쩌는지 아무튼 자리 잡는데 한두 달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동안 참 불편했죠. 이제 어저께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렌즈 넣은 거는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그렇다고 그래요. 그래서 보조적으로 이제 안경을 쓰는 그 안경 도수를 받아왔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오자마자 안경방에 가가지고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. 저도 그 거의 뭐 평생을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안경을 쓰지 않은 제 모습이 어색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안경을 쓰지 않은 내 얼굴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. 원래도 잘 웃지를 못하는데 내 얼굴이 내가 어색하니까 더 웃지도 못하고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경을 쓰면 조금 더 여러분도 제 얼굴 보시기에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말이죠. 이 동영상을 제가 브이로그로 매일 이렇게 매일은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이지만 올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늘 있거든요. 근데 지난번에 언젠가 이렇게 그 썸네일이라고 그러죠. 썸네일에 강아지하고 고양이 사진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. 그거는 굉장히 많이 봐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얼굴 보시기를 싫어하는구나. 그리고 이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거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으신 거구나.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얼굴 안 들어간 썸네일을 몇 번 넣어봤는데요. 뭐 안 봐주시긴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지난번 올렸던 그 썸네일
그거는 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 좀 더 그 많은 분들이 이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보시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뭐 제 친구들은 야 재미없어 네 동영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저도 제가 재미없는 거 알아요. 사람 자체가 재미가 없고 그런데 무슨 동영상이라고 재미있게 찍겠습니까?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 진심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같이 가짜 뉴스도 가짜 뭐 이런 게 횡행하는 그런 세상에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지만 진심을 다해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재미가 없으면 보시지를 않는다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오버액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할 수는 생겨먹기를 그렇게 되먹었으니까요.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내용을 좀 더 재밌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고민에서 결과물로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에요. 엊그저께 무슨 책을 봤더니 말이죠. 제가 요새 이 눈이 나빠서 그 안경방에서 15,000원, 20,000원 하는 그냥 돋보기를 이게 일반 돋보기입니다. 뭐 동사무소 가면 있는 그런 돋보기인데 이거를 사서 그동안 꼈거든요. 이걸 가지고 책을 보면 눈이 너무 아파요. 그래서 오래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림책을 좀 봤습니다. 그 그림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밀레 그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.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무슨 뭐 미술 교과서나 이런 데서 몇 번 보기는 본 그런 거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젊은 총각이 밭에서 이렇게 씨를 막 이렇게 뿌리면서 다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건데 그 그림이 똑같은 게 두 군데에 있다는 거예요. 물론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밀레가 그린 그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하나는 일본에 있는 무슨 미술관에 있고 하나는 미국에 있고 그렇대요.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그림은 아니에요. 비슷해요.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 뭐 이러면은 그림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두 개가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구도에 거의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좀 놀랐습니다. 밀레 그림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있잖아요. 농부 남자 농부하고 그 아내인 듯한 사람이 이렇게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저녁 무렵에 들판에 서서 기도하는 그리고 저 멀리에 뒤편에 이렇게 작은 예배당 같은 게 하나 희미하게 그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림의 제목이 만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근데 뭐 우리 먹고 사는 거하고 별 지장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만종이라는 걸 우리가 교과서에서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들판에서 이제 하루 일이 끝나고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또 다른 해석이 있더라고요. 두 부부의 앞에 놓인 이런 나무 바구니에 그날 수확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이의 주검이 들어있다고.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어서 그걸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
그런 장면이라는 해석이 있다고 그래요. 그 해석을 누가 했나 하면 그 뭉크라는 네덜란드 화가 있지 않습니까? 막 이렇게 절규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렸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. 그 실제로 뭐 밀레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모습을 보고 또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그렸는지 본인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죠, 일반인들은. 근데 이제 그림 하나를 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요즘은 그림보다 사진이 더 이렇게 많이 흔한 세상이니까 우리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. 젊은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무슨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올리고. 근데 인스타 사진에 올라온 그 젊은 친구들 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미남 미녀들이에요. 자기 얼굴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이쁘게 눈도 크고 뭐 이렇게 볼이 홀쭉하고 이런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제가 사진관을 하잖아요. 사람 얼굴을 이렇게 찍다 보면 정말 카메라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찍는 것인데 이게 이 조명이라거나 또는 사진의 각도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사람의 그 본 모습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 사람이 코를 중심으로 해서 얼굴이 좌우가 이렇게 갈리잖아요. 이렇게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좌우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. 다 좌우가 조금씩 달라요. 뭐 눈이 한쪽이 처졌다든가 한쪽이 올라갔다든지 뭐 입술이 한쪽이 귀가 또 다 다른데 이걸 이제 증명사진을 찍으면 가능하면 좀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맞춰드리거든요. 근데 맞추더라도 원본 그 증명사진을 보고 사람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얼굴하고 증명사진 이거 완전 딴판인데 이러면 안 되죠. 가능하면 균형을 왜냐하면 균형 맞는 게 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이제 맞춰드려요. 근데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그거를 성괴 이런 단어를 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. 성형 괴물 뭐 이런 그게 아마 사진이 아니고 그 얼굴 성형을 해서 자기 얼굴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그런 걸 보고 하는 성괴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라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만 뭐 이제 저희 나이 때는 무슨 성형수술 이런 것들 잘 안 하잖아요.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형수술이 일상화가 돼 있나 봐요. 제가 또 들은 쌍수라는 단어도 들었는데요. 이게 뭐 재수를 쌍수라고 하나 그랬더니 쌍꺼풀 수술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. 그 단어도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참 옛날 사람이긴 한가 봅니다. 쌍꺼풀 수술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이고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와, 놀랬습니다. 저도 지금 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굴이 나이가 갈수록 점점 더 빨리 이렇게 늙어가는 걸 느끼거든요. 그런데 그래도 이제 늙어가도 이게 내 얼굴인가 보다 그러고 사는데 젊은 분들은 화장을 한대요, 남자분들이. 야, 그거 보고 그 얘기를 듣고는 참 굉장히 많이 놀랬습니다. 그렇게 외향적인 것,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중시하는 사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내면의 어떤 성숙함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좀 그 친구들이 신경을 쓰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에 비하면 우리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 외향적인 것보다 내 내면에 담고 있는 어떤 기품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. 이런 거를 이제 아는 나이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.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 사고방식은
그것과는 또 다른가 보더라고요. 물론 외향적인 것을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내면의 그런 성숙도 이런 것도 키우는 게 같이 균형 있게 키우는 게 좋겠죠. 뭐든지 얼굴도 그렇고 이 사람의 그 외향이라든가 내적인 거라든가 이런 게 다 균형이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마찬가지로 건강도요. 내면의 건강 그리고 육체의 건강 이게 균형이 맞는 게 좋아요. 근데 저는 여지껏은 몸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다. 그러니까 내적인 건강 이게 참 좋은 것이고 그걸 더 우선시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링크 제가 달아놓은 것처럼 민정함 선생을 만나면서부터 제가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. 아니 아무리 내면의 그 건강함이 좋아봐야 뭐하냐. 몸이 망가져가지고 쓰러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. 아주 친한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몸이 안 좋으셔서 위급한 상황을 맞고 그런 일이 요 근래에 있었어요. 저는 뭐 부모님 두 분을 다 여의었습니다만 그 친구들은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좀 오래오래 부모님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 건강, 이 육체의 건강도 여러분들 꼭 신경을 쓰시면서 내면적인 아름다움도 키우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그 육체와 정신 그리고 내면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 전부 다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오늘 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.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